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문정경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 8번째 시간으로 전국 대학교의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시각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움을 임포트한 다음 지도 시각화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고 전국 대학교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다음 조건에 맞는 지도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폴리움 라이브러리는 첫 번째로 지도를 생성해서 만들어주고 이 지도에 마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시각화를 한 후에는 필요한 마커가 있는 자리 부분에 원으로 범위를 표기하는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로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폴리움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프 인스톨 폴리움, Shift 엔터를 쳐서 먼저 설치를 해주고, 설치된 폴리움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맵을 만들기 위해서 폴리움.map 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도와 경도가 필요한데 로케이션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로케이션 이퀄 괄호 또는 대괄호 안에 위도와 경도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줌 스타트는 맨 처음에 나오는 줌 레벨을 몇으로 할 건지, 그래서 요거는 최대값이 1부터 18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바로 확대하거나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폴리움.map 이라는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로케이션 안에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 위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6.736388 이 정도로 하고 쉼표 127.0751324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나오는 줌 레벨을 줌 스타트 17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우리 학교 상공에서 보는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커서를 두고 마우스 휠을 내리거나 올리면 확대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움직일 때는 왼쪽에 지도가 없는 곳에서 위쪽으로 가거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에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줌 레벨을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지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줌 레벨을 좀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골목까지 보겠다, 그게 이제 17 정도 되면 이렇게 골목을 보는 수준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지도를 어딘가에다가 입력을 해 놓고 이 지도 안에 마커를 좀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저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상공의 어느 부분이 보이겠죠. 제가 줌 레벨을 조금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한 8 정도로 줄여 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위도와 경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 지도에서 내가 필요한 장소를 검색한 다음에 위도와 경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이렇게 위치를 검색한 다음에 여기 우리 학교가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주변 검색, 이렇게 하면 여기에 36.7366, 127.0751 이런 식으로 위도와 경도를 찾아낼 수 있어서 이 위도와 경도 값을 그대로 다른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맵이라는 거에 이 지도를 지금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마커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volume.marker 그리고 가로 안에 위도와 경도를 표시해 주고, 커서를 갖다 놨을 때 나타나는 텍스트와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텍스트를 따로따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add to map에 넣어주면 아까 그 지도에 이렇게 마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고 여러 개를 또 추가할 수 있어서 자료가 많으면 많은 양의 마커를 지도 안에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olume.marker. 자,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는데 지금 이 괄호는 마커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괄호이고, 이 안에 괄호를 다시 한번 써서 우리 학교의 위치를 36.7366, 자, 쉼표 127.0752,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팝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팝업은 내가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서대학교로 입력을 하고, 툴팁, 대학으로 한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는 이 내용을 아까 만들어준 맵에 추가해 줘라. 자, 이게 .add _to. 자, 이렇게 해서 맵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나서 실행이 되면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면 우리 학교 위치에 마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커서를 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툴팁이 나오고, 여기에서 클릭하게 되면 아까 팝업에 입력한 호서대학교라는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 시각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바꿔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마커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색깔로 많이 변경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뭐 별표로 바꾼다든지 나뭇잎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동그라미보다는 별표가 예쁜 것 같아서 저 모양을 빨간색과 별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볼륨 마커 그리고 호서대학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이콘에 대한 무언가를 좀 변경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쉼표 한 다음에 아이콘 이퀄 volume.icon. volume.icon이라는 게 아이콘을 변경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아이콘 옵션에다가 넣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로 빼서 입력한 다음에 해도 되고, 우선 처음이니까 이 안에 그냥 해 보겠습니다. 먼저 컬러 equal red, 그리고 아이콘 equal 스타. 자,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맵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치면 여기에 뒤에 약간 파란 게 보이는데, 원래 있는 파란 게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똑같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가운데 들어가는 건 스타,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경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volume.circle marker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커는 아까 그렸던 거고, 서클 마커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테두리 색상이나 안에 채워지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반지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클 마커이기 때문에 자, 앞에 서클, 자, 서클 마커 써주고요. 그리고 위도와 경도는 똑같이 아까 호서대학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들은 좀 지우고 변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레디어스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반지름 100픽셀만큼 크기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고, 가장자리 테두리 색은 블루로 하고, 자 그리고 안에 채우는 색 필 컬러는 스카이 블루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도 맵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dd to map 이렇게 해주고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100픽셀인데 이게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저 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픽셀이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10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지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지도를 만들 때 자, 어디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도를 만들 때 여기 이 화면 전체가 가득 차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할 때 이 지도의 크기를 width equal 1000, 자, 가로는 1000픽셀, 그리고 하이트는 700, 자, 높이는 700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는 훨씬 좀 작은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국 대학교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운 다음에 공공데이터 포털로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데이터 포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전국 대학 검색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표준 데이터가 보이는데 여기에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 표준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시트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엑셀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다운로드가 됐으면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일이 열리면 위쪽에 편집 사용을 클릭하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삭제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비어있는 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쪽에 1번 행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대학교 자료만 사용하고 지금 대학교가 아니고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자료들이 좀 너무 많습니다. 아래쪽에 가보면 1948개 이렇게 있어서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제거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커서를 클릭하고 데이터에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위쪽에 열마다 필터가 나타나는데 학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 구분명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필드에서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자, 그러면 교육대학, 기능대학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교육대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많아서 교육대학과 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삭제. 자, 그리고 교육대학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두고, 자, 여기 기능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6번까지. 자, 여기가 대학교니까 이 윗부분은 다 삭제. 자, 그리고 대학교도 많아서 대학교도 쭉 내려가 보시면 아래쪽에 한 230개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부터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234번부터 시작해서, 자, 너무 많죠? 아래쪽으로 그냥 쭉 다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여기 1911번에서 쉬프트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삭제.
자, 그러면 233개만 남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한 자료만 빼고 제거하는 이유는 자료가 많으면 나중에 위도 경도 자료를 생성할 때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주소를 가지고 위도 경도를 추출해주는 그 명령을 할 때 1000개 이하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필요한 것들만 빼고 좀 제거하겠습니다. 학교명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영문명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그리고 학교 구분, 자, 요거 두고 대학 구분은 삭제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대학이라고 돼 있어서 자,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대학. 자, 그 다음에 학교 구분명은 필요하니까 그냥 두고 국립, 사립 요게 오늘 많이 사용을 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코드와 그 다음에 시도명 여기까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나와 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주소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재지, 도로명, 주소 여기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 열을 좀 맞춰주고 자, 요 자료를 저장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도와 경도를 추출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한 다음에 자, 이것만 저장을 전국 대학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우리는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편집기에서 클릭. 자, 여기 시트로 이동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빈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스프레드시트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다가 University ADDR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운 받을 때 이 이름으로 다운 받아지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자, 요 자료를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컨트롤 V. 자, 그리고 약간만 자, 폭을 좀 만들어주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서 여기에 위도와 경도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오코드를 사용하는데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가보면 저는 지금 여기 지오코드 by awesome t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처음 들어가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부가 기능 설치하기. 자, 여기 들어가셔서 앱을 검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지오코드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지오코드 by awesome tab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지오코드 by awesome table 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제거라고 나오는데 설치 버튼 눌러 주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지오코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할 거라서 커서를 그냥 여기에다가 뒀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지오코드 스타트 지오코딩. 자,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상자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열이 주소가 있는 열인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학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명이라고 써 있는 걸 소재지, 도로명, 주소. 자,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소재지, 도로명, 주소.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해라. 그러면 지오코드를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위도와 경도가 나타나면서 하나씩 변환이 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233번 행까지 위도와 경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아래 우리 컴퓨터에 내려받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자, 엑셀에서 클릭. 왼쪽에 폴더를 열고 여기에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보면 지금 University ADDR 다운로드 된 게 보이고, 자, 이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판다스 as pd.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저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pd.read 언더바 엑셀 파일을 사용할 거니까 read 엑셀.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한 다음에 경로 복사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df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을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렇게 파일이 보이는데 학교명, 본교, 분교, 구분명입니다. 본분, 구분명, 그리고 학교 구분명, 그 다음에 설립 형태 구분명 해서 국립과 사립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위도, 경도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와도 됐는데 만들어진 거 그대로 레디튜드, 론지튜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 파일을 설립 형태 구분명을 기준으로 국립과 사립 이 두 가지만 따로 저장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 내셔널, 자, 데이터 프레임 설립 형태 구분명이 국립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 파일들이 뭐 true다, false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데이터 프레임 전체로 이 내용 전체를 한번 감싸주면 설립 형태 구분명이 국립인 것만 따로 추출해서 데이터 프레임 내셔널에 저장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사립을 따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에서 사립만 따로 표시하고 국립만 따로 빼서 표시할 때 조건을 주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자, 미리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립만 따로 모아서, 자, 데이터 프레임 프라이빗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까지 해보면 설립 형태 구분명이 사립인 것들만 빼서, 자, df 프라이빗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이제 맵에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맵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 위쪽에서 우리가 볼륨을 임포트 했었지만 다시 한번 임포트 하고, 자, 이제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륨.맵.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위치를 중심으로 삼을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이퀄 36, 127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어차피 보여야 되기 때문에 36, 27 이렇게 크게 좀 해주고, 자, 줌 스타트 이퀄 8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든 다음 저장을 할 곳은 맵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으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 맵이라는 이름으로 지도가 만들어졌고 이 지도에 이제 마커를 여기저기 대학교가 있는 자리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명령을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한 번만 더 해보면, 지금 여기에 마커를 표시하고 싶으면 volume.marker. 자, 그리고 아무 학교나 하나만 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자, 국립학교 중에서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국립부경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위도와 경도를 구분해서 쉼표를 넣어주고, 자, 가로 닫은 다음에 점 add 언더바 to, 자, 여기에 맵이라는 지도 만든 거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줘라. 자, 그리고 자, 맵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그 하나가 딱 표시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교 전체를 이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면, DF 내셔널이라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었죠. 그래서 이 DF 내셔널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국립대학교만 뽑아 놓은 자료 전체, 자, 저 전체 자료를 계속해서 여기 이 마커를 표시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저 자료가 한 20개라면 20번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변수, 자, 여기에 national.index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인덱스 변호 순서대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자료를 차례대로 하나씩 가져와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끝에 콜론 엔터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팝업 네임을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팝업 네임으로 사용할 거를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loc, 어디에 있는 자료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자료 하나를 여기다가 넣었으면 첫 번째 자료에 있는 거에 학교명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대학교 자료만 뽑아 놓은 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자료 중에서 학교명 이걸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임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도와 경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도를 여기에 써주겠습니다. 위도는 latitude인데 너무 기니까 lat 세 글자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titude,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가 latitude라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longitude, lon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는 longitude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내가 하나 만들어준 요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위도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는 위에서 받아온 이 latitude가 들어가면 되겠죠. lat. 자, 그리고 경도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는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지고 온 그 줄에서 가지고 온 longitude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팝업. 자,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만들어준 학교명 요게 나타나도록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뭘로 할 건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아이콘은 자, volume.icon, 컬러는 우리 똑같이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스타로 가운데 들어가는 별 모양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맵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고, 자,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백스페이스를 한번 한 다음에 자, 맵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대학교가 어디에 제일 많은지, 여기 지금 보니까 대전 이쪽에 제일 많이 있네요. 서울 쪽이랑 대전. 예. 이게 어떤 학교인가 궁금하면 이제 클릭하면 국립안동대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커를 반복할 때에도 우리가 배운 반복문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변수로 만들어서 볼륨 마커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사립대학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사립대학은 빨간색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private으로 하면 되겠죠. 자, df private이라는 파일 이름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료가 다 동일하니까 private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변경을 할 게 없고, 자, 여기 파란색이 아니라 사립대학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립대학까지 같이 하면 당연히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세안대학교, 강주 가톨릭대학교, 자, 그리고 탐라대학교 이런 식으로 자, 대학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하면 보일 테니까 확대를 한 다음에 아산에 있는 자, 여기 호서대학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겠죠. 그리고 여기는 서문대학교겠죠.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자,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자, 우리 대학교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보이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맵에 여러 개의 마커들을 표시할 수 있는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여기 전체가 230개 정도 넘는 자료 중에서 시도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도에 있는 자료, 충청남도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자료만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 충청이라고 추출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써야 되죠. 시도명. 자, 중에서 .str, 자, 문자 자료 접근자입니다. 자, contains라고 쓰면 포함되어 있는 자료. 그래서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찾을 거냐? 충청이라는 말이, 그럼 충청남도도 들어오고 충청북도도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충청도 자료만 뽑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먼저 이 자료를 마커로 표시하기 전에 맵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도 맵으로 그냥 사용하지 말고 맵 언더바 충청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volume.map. 제가 세종시청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36.4802 이 정도 해주면 되고 127.2890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줌 스타트. 자, 요거는 한 12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인까지 해보면 이렇게 세종시 부분이 가운데로 오는 자, 이런 지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자, 이 지도에 이제 마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비슷해서 위에서 저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 자료를 사용할 거니까 df 충청, 학교명 쓰는 것도 충청, 그리고 latitude도 충청, longitude도 충청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은 학교 이름 그대로 받은 거 사용할 거고, 그리고 먼저 색깔은 블루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잘 잊어버리는데 맵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맵 충청으로 바꿨잖아요. 맵 충청. 자, 이렇게 충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 자, 확인하는 것도 똑같이 맵 언더바 충청.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충청 지역에, 자, 제가 조금 맵을 한 10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충청 지역만 내용이 보이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파일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 파일에서 조건을 나누어서 주고 싶다, 마커의 색깔을 나누어서 조건문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받은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에 자, 여기 설립 형태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사립인지 국립인지 판단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주겠습니다. 자, 타입 df 언더바 충청. 자, 그리고 로케이션 i라는 값을 첫 번째로 일단 저것처럼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설립 형태 구분명 요거를 우리가 타입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국립 아니면 사립 두 개 중에 하나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if문으로 자, 저 타입이 국립이라면 자, 국립으로 되어 있는 자료라면 아이콘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바꿔라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elif 저 타입이 사립이라면 자, 그때는 아이콘 컬러를 그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컬러를 블루로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컬러 자리에 아이콘 컬러라고 써주면 여기에서 받은 변수값 어떤 걸 받았든 간에 그 아이콘 컬러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콘 컬러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Shift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뒤에 하나씩 있는 데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마커를 붙이는 작업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있는 곳에 다시 겹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주황색이고 어떤 거는 초록색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른 파일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위에서처럼. 그런데 충청인데 충청 자료 중에서 국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if문을 사용해서 아이콘의 색깔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학교 지도 시각화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